안녕하세요.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6번째 시간 문장 써보기 계속 이어봐 볼게요. 문장 써보기 두 번째 편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가상의 그 소재 목록 여기 나와 있죠. 책 쌓기 탐구라는 소재를 정해 놓고 이 소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. 그리고 그 소재를 통해서 이제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같이 써보도록 할 거예요. 처음에 제가 상황이나 사건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고 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상황이나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별다른 무슨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흔히 말하는 무슨 육하 원칙?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작성하셔도 되고, 또 육하 원칙에 뭐 육하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뭔가를 어떻게 했고 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은 무난하겠죠. 이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같이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서 적어볼게요, 여러분. 그냥 간단합니다. 5편에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글로 그냥 바꿔서 써드릴 거예요. 어느 날 학교에서 또는 뭐 도서관에서 책상 모서리 끝에 쌓여 있는 책 여러 권을 보고 신기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무난하게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어느 날 학교에서 여기 오타가 있네요. 책상 모서리 끝에 쌓여 있는 책 여러 권을 보고 신기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. 그냥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. 뭐가 좀 신기했냐? 모서리 끝에 쌓인 책들이 밖으로 많이 튀어나왔는데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. 자, 별거 없죠. 그냥 상황을 지금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했던 생각을 적는 건데, 이럴 때 이제 따옴표를 써서 뭐 이제 질문식으로 적으면 더 좀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책상 끝에서 바깥쪽을 향해 계단식으로 책 여러 권을 쌓으면 맨 위에 책이 책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? 뭐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.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.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고선 그 생각은 여러 권의 책이 쌓일 때 과연 어느 정도 거리까지 책상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.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두 개 다 그냥 자기 생각을 표현한 건데, 저는 글쎄요, 모르겠어요. 여러분 뭐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따옴표로 실제 본인이 가졌던 생각을 표현하면 말을 하듯이, 혼잣말을 하듯이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 생각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는지, 또는 그 생각의 과정은 뭐였는지를 적어야겠죠. 간단합니다. 무게중심의 원리를 이용해 보니 길이가 1인 책이 n개 있을 때, 자, n개 있을 때 책상에서 떨어질 수 있는, 떨어진다기보다 멀어질 수 있는, 뭐 이렇게 적어 볼게요. 멀어질 수 있는 거리는, 자,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
더하기 6분의 1, 그 다음에 더하기 뭐 점점점점 계속 가겠죠? 더하기 어떻게 될까요? 자, 1분의 2n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. 요거 뭐 요 이론에 대해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. 이거 맞습니다. 제가 뭐 틀린 걸 적겠습니까만 맞는데 어쨌든 지금 요거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,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요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했는지 이렇게 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를 뭐 더 자세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 길이가 1인 책이 n개 있을 때 책상에서 그 책의 권수가 늘어날수록 그 책 맨 위에 있는 책의 끄트머리가 책상에서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는지를 자기가 어떻게 무게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출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,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. 일단은 우리가 또 자소서 쓰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분량의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은 자세히 쓰다 보면 분량이 넘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자, 이게 이 사건의 이제 실체의 전부입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사실만 설명하고 묘사하면 이런 식의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상황이나 사건 그대로 묘사를 한 거죠. 설명을 하고.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 요 내용만 통해서 과연 입학사정관들이, 그러니까 영재학교 선생님들이 이 책쌓기 탐구, 이 학생이 쓴 소재에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호기심, 그래요. 호기심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. 그런데 이 활동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,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변화를 뭐 갖게 되었는지,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사실은 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그런 부분, 지금 2번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요 소재, 지금 경쟁력 태그에 적어 놓은 수학과학적 원리의 일상 활용, 요 내용을 한번 글로 풀어 써 볼게요. 뭐 이런 거죠. 자,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수학이나 과학 이론이, 그쵸? 여기서 이제 수학은 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어떤 수열 같은 급수라고 하죠. 그런 개념이 들어갔고, 과학은 이제 무게 중심이 들어갔으니까 수학이나 과학 이론이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상의 주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써먹을 수 있을까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습니다. 문장이 좀 길긴 한데요. 자소서 쓸 때 우리가 이런 긴 문장을 보통 쓰지 말라고 저도 뭐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, 일단 내용은 잘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는 없으시겠죠? 어떠세요, 여러분? 지금 좀 이런 거 이제 초안이죠. 이게 지금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의 글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. 초안인데 지금 이 글에 뭐 화려한 미사여구나 수식어가 별로 없다는 거 느껴지십니까? 그냥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글입니다. 이 수학적인 내용은 뭐 초등학생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문장이나 글 내용만 보면 초등학생 어린이가 그냥 정직하게 자기 상황을 설명한 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목적이 명확합니다, 여러분. 입학사정관한테 물론 감동을 주는 뭐 자소서라면 좋겠지만,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,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, 또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돈해서 적어내는 게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
자, 요 초안을 어떻게 다듬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